내가 가진 상가에 임차인으로 병원이 들어온다?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상황인데요. 인천에 있는 3층 코너의 훌륭한 입지에 이 치과가 들어있는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분 경매네요. 오늘 영상은 자칫 잘못했다가 이 자금이 꼬일 수도 있는 지분 경매의 리스크와 함정, 그리고 해결 방안을 현재 살아있는 경매 물건을 예로 들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지분 경매에 한번 발을 들인 사람은 그것만 골라서 하는 이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려야 돼, 대출을 최대한 계속할 수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지분 경매는 사실 비추고요. 대출이 안 나와도 이 기대 수익만 높아지면 상관없어, 공부 조금 더 하더라도 확실히 고수익 물건 잡을 수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걸 참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지분 경매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간단히라도 필기하면서 들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물건 보겠습니다. 물건 번호가 2023 타경 541050 인천 가자동에 있는 3층 301호인데요. 전체 건물 면적이 46.66평인데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27.99평이 나왔고요. 지금 감정가는 2억 5,700에서 한번 유찰에 대해서 1억 7,990만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의 5분의 3 지분이 지분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되겠습니다. 보시면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린 상권에 위치한 그런 병의원과 학원, 요런, 그 다음에 당구 클럽도 있고, 교도 있고, 요렇게 혼합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치과로 운영 중이고요. 여기 치과 내부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건물 형태가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코너 쪽에 301호가 위치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은, 주변에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 딱 가운데에 지금 해당 근린 프라자 빌딩이 있습니다.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요것만 딱 봤을 때도 좀 괜찮다, 우량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현황을 한번 쭉 보면은 5층 중에 3층이 물건이고 사용승인 2005년도에 됐네요. 그럼 거의 약 한 19년 정도 된 물건이고요. 전체 이 301호는 46.66평인데 그 중에 2분의 지분인 27.99평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현황이 좀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 이분이 2008년 12월 3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치과 의사분 같으신데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으로 되어 있고 대항력이 있음입니다. 그리고 매수인 인수고요. 왜냐하면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해당 치과 물건 301호를 2007년도에 이분께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2억 9,680만원에 매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해당 치과가 들어오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한다고 전세권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설정을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이때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부 부분은 2013년 7월 달에 소유권 이전 상속이 이랍니다. 상속은 여기 전 소유자 이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후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정재숙 이분이 이제 아내분 같고, 백시우 이분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5분의 3, 아들한테 5분의 2 이렇게 상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아내분에게 어떤 채무적인 문제가 좀 2020년부터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지분 5분의 3에 대해서 이제 저당을 잡고 이제 돈을 빌려서 쓰시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이 나머지 백땡땡이 아들로 추정되는 이분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번은 할 수 있다. 요거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의 전세권은 좀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경매 신청을 넣으신 게 아니에요. 경매 신청은 이 대부업체에서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전세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권은 담보권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했거나 또는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담보권으로 활용이 되면서 경매를 통해서 소멸되는 권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용의권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고, 근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근저당에 비해서 먼저 선순위로 잡혀 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 전세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야 된다. 즉 나중에 치과 원장님한테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이 점을 항상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겹쳐 있어요. 하나는 지분 경매이다. 또 하나는 전세권이 용의권으로 사용이 되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즉 이 임차인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물건을 보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등기부등본을 저는 이렇게 사설 경매 사이트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의 전체적인 뭐 면적, 그다음에 주소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제 갑구를 보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현재 소유주분의 그 남편이자 아버지께서 2007년 8월 20일 날에 매입을 하셨고요. 이후에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땡땡분한테 5분의 3, 백땡땡분한테 5분의 2가 나왔는데 이 백땡땡은 08년생이세요. 그래서 좀 어머니의 지분이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성이 같기 때문에 뭐 부자지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땡땡 이분은 어머니이자 아내가 아닐까 저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현재 지금 이 지분 경매의 지분권자는 어머니와 아들 모자지간이구나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을구에 보면은 소유권 이외에 권리된 상황으로 해서 전세권이 2009년도에 설정이 됐다는 게 지금 딱 보이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근저당권 2020년 9월 3일 그 대부업체죠. 이게 최선순위 설정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분 5천에 150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일 2008년 12월 30일이다. 그리고 보면 이 비고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이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명확하게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항상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9월 24일 날 1억 7,990에 진행이 되고 요게 만약 유찰이 되면 11월 4일 날 1억 2,593만 원의 최저가로 다시 또 경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통해서 해당 측가 3층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으로 왔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해당 프라자 상가 입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산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주동선의 방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큰 대로가 이렇게 또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범위에서는 사람들이 해당 가운데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거리비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주변에 보면 주차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뭔가 좀 혼잡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 여기 1층, 2층, 3층 건플란트 치과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지상으로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괜찮죠? 이 정도 아주 괜찮은 물건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업장도 잘 보셔야 되는데 1층에 컴포즈 커피도 있고 땅스 부대찌개 요거 요즘에 많이 보이죠? 이데아 커피 있고 2층에는 영어학원 있고 3층엔 치과가 있고 4층엔 PC방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뭐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1층에 뭐 김밥 천국 피자마루 파리바게뜨 CU 요거 들어가 있고 2층은 학원도 있고 당구 클럽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태권도 있고 눈높이 또 학원도 있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PC방 뭔가 굉장히 좀 혼재된 그런 근린 상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도 한번 볼게요.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가장 좋은 A급짜리는 지금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 옆에 이제 LG U 플러스도 있고요. 미용실 있고 다오 카페는 커피 앤 디저트가 3층에 있네요. 커피숍이 3층에 있는 건 흔치 않은데요. 옆에도 좀 크게 사과치과라고 치과가 들어가 있고요. 이비인후과 또 학원 또 교회 전형적인 근린 상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노점상이 보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앞쪽으로 이 길로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지나다니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임장을 가시거나 또는 로드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노점상 분들께서 계시면은 이쪽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물, 그 다음에 이 건물, 이쪽 라인, 이 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쪽에 어떻게 보면 메인 핵심 지역, 메인 라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이런 건물도 계속 쭉쭉 있죠. 그러면 로드뷰만 통해서도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 동네에서 이 건물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굉장히 1등 건물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쭉 보니까 또 글린 프라자가 하나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좋아 보이네요. 요것도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냐면은 이 주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세븐일레븐 자리 여기거든요. 이 양옆으로 굉장히 대단지 약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여기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요 세븐일레븐에 있는 그 김밥집 있는 여기 자리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딱 보이네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일단은 지도와 그다음 로드뷰를 통해서라도 이 해당 상권에 어디가 1등이고 2등인지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따로 PPT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해당 물건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코너 자리 여기 3층이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한번 지정을 해봤는데, 해당 구역의 아파트 세대분들이 이쪽에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쪽을 이용하는 배우 세대의 크기를 제가 황금색으로 지금 테두리를 만들어 봤고요. 요걸 다 더하니까 약 한 7132세대의 분들이 요 상권을 이용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주로 이용할 것 같고, 요 밑에는 다른 상권을 이렇게 도보로 10분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들은 아닐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한번 해보니까 약 한 7000세대는 해당 상권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물론 이건 제가 현장 임장을 아직 가보진 않은 상태인데, 이제 손품으로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 아파트 출입문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일까,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후문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로드뷰를 통해서 잘 판단을 하고, 나머지 쪽은 다 담벼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 상권이 이쪽에 지금 황금색으로 요렇게 지금 테두리로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떤 길로 많이 갈까라고 해서 하나씩 다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니까 결국 많이 몰리는 데가 지금 빨간색이 많이 있는 요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지역 쪽으로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주동선 그 주출입문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여기가 메인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가장 많은 이 큰 상권에서도 요 가운데 지역이 가장 좋은 상권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손품으로 미리 이제 현장을 가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두고 현장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인천 가자동에서 요 작은 상권이지만 이 안에서는 1등 자리에 위치한 또 3층 코너 1등 자리구나, 요걸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치가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 특히 면적도 46평이면 굉장히 적절하거든요. 적절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충분히 다른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지역의 3층 코너가 적합업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적절한 현재 임대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만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의 적정 시세, 가격, 가치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루틴인데, 근데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라는 그 특이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그 보증금 5천만 원도 인수해야 되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같이 꼬여 있는 그런 물건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분 물건이고 현재는 치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3층이고 전용 면적 46.66평이고 상가 코너로서 A급 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 신고된 금액을 보면 5천에 150, 평당 3.21만 원에 임차가 된 치가고요.
이 전세권자가 지금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서 따라서 이 보증금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 부분 항상 감안해서 경매가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땡땡씨 그 어머니 지분이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 지분이 5분의 3이고요. 아까 우리 등기부등본 보면서 확인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이 5분의 3만큼만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면 나머지 지분권자인 5분의 2 백땡땡이 아드님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권이 1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08년생으로 16살이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 물건이라면 이게 좀 어려워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9월 24일 날 1억 8천 최저가로 진행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유찰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건 지금 10월 말이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봤죠? 11월 4일이었나요? 11월 4일 날 진행되는데 약 1억 2,600만 원 최저가인데, 이쯤 언저리에서 아마 낙찰이 돼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는 초반에 1억 한 2,600만 원 만약에 입찰을 하신다 하면 거기다 취등록세 4.6%를 하면은 약 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약 1억 한 3, 4천 그 정도의 실투자금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게 이 지분 경매에 아주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대출이 진짜 힘들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대출을 받으려면 사실 받을 방법도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 대부업체를 컨택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금리가 굉장합니다. 이게 10%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대출 한도는 한 7, 80%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10%가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출은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하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 5분의 2 지분권자인 그 백땡땡 그 아드님과 협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대신해 주시겠죠. 고등학생이 뭐 그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3을 예를 들어서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5분의 1을 낙찰가 기준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분들은 감정가 기준으로 가자고 할 거고, 낙찰자는 이 낙찰가 기준으로 가자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협의점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만약에 협의점을 찾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매입하시면 되는데, 협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판사님께 말씀을 해서 판결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지분권자라서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해서 다 받아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건 이제 뭐 지분 경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온전한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분권 5분의 3만큼 낙찰자한테 그 돈을 배당받아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길면 8개월, 10개월, 12개월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내 실투자금 온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뭐 1년이든 이렇게 시간을 버텨야 되고, 공유물 분할을 만약에 해서 오케이 돼서 시작을 하면 경매 되는데도 또 한 7개월, 8개월 또 시간이 걸린다.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이 지분권자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그 다음에 경매 가기 전에 이제 돈으로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서로 이제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더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이제 일반 물건이 됩니다. 더 이상 지분권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다 가지게 되면서 요걸 가지고 바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 같은 경우는 이미 처음에 낙찰가 5분의 3을 매입했을 때 워낙 싸게 받은 그게 있기 때문에 대출도 그래도 한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적정 가치는 지금 보증금 3천에 월세 150 기준으로 일단 맞춰놨어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 5%로 맞춘다면 이 상가의 가치는 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5분의 3 1억 3천에 샀고, 예를 들어서 5분의 2를 1억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2억 3천인 거잖아요. 여기서 갭이 1억 이상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 1억은 사실 희망가고, 여기서 만약에 5분의 1을 1억 3천에 매입을, 똑같이 1억 3천 하면 2억 6천이죠. 2억 6천에 이걸 전부 다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 가치는 3억 후반대에 있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1억 이상 그래도 싸네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가고 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해서 거의 2년 동안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돈으로 협상을 해서 나머지 5분의 2 지분을 똑같이 1억 3천으로 받아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 수입은 근데 계속 나와요. 현재 임차인이 치과로 계시는데 이분이 2008년도부터 계속 계셨거든요. 거의 한 16년 정도 계셨는데 현재 월세가 15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분의 3 걸린 이 90만 원 계속 월세를 받으시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080만 원이거든요. 만약 1억 3천에 이 해당 물건 5분의 3을 지분을 낙찰받아서 온다고 하면은 1억 3천 투자했을 때 연 1080만 원이 나니까 수익률을 따졌을 때 8.3% 수익률이 납니다. 괜찮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예. 뭐 8.3%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월세를 계속 받아가면서 나머지 5분의 2 지분권자랑 협상을 계속 하시면 되고, 또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공유를 분할 소송을 해서 경매까지 진행하는 거. 근데 대신에 월세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물건을 받는 게 사실 치과라서 좋게 봤다는 건 아니고요. 결국 입지가 아주 좋아서 이 물건을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이 물건이 지분이고 또 전세권자, 선순위 전세권자라서 이렇게 좀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가 그냥 절대적으로 입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약 7전 세대가 배우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1등 입지예요. 1등 입지 건물의 3층에 코너 1등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병 의원으로도 충분히 임차가 가능하겠구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을 선정했습니다. 결국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분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돈이 많이 오랫동안 묶입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거.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1억 3천에 들어간다고 하면 1억 3, 4천 정도는 돈이 계속 묶인 상태로 이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협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다 미지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잘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가서 판결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진행돼서 내가 낙찰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거나, 굉장히 다양한 변수도 많고 시간도 최소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장점은 굉장히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물건을 거의 1억 3천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겠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 지분이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대출의 문제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막 50%, 60%대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지분 경매의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협의도 해야 되고, 안 되면 소송도 걸어야 되고 경매도 넣어야 되고, 그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그래서 단기로 투자를 해서 매도를 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얻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물건에 관심을 있으신 분들은 현장 임장을 한번 가보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가남이 항상 하는 매핑 지도를 만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딱 봤을 때 한 이 3층에 이 정도 입지면은 평당 한 3만에서 4만원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50만원 자체가 그렇게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과한 금액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150에서 한 170, 그 정도 선이 적절한 시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 부동산 그래서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이거 3천에 180 임차 가능할까요? 이렇게 숫자를 콕 찍어서 여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합업종이랑 병의원 임차 수요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동선을 파악하셔서 노점 사기 위치, 아까 제가 한번 로드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랑 플러스 실제로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또 샛길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요 앞쪽으로 정말 A급 자리가 맞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이제 글린프라자 상가빌딩 200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경쟁 프라자 상가 빌딩 자체도 지어진 지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거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주차가 편하면 편할수록 임차인들도 선호하니까요. 주차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 미납관리비 여부 한번 상가관리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나중에 돌려드려야 된다. 그거 항상 입찰가에 반영을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을 예시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월세 투자에 대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리가 높아서 심리가 움츠러 있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바로 투자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여러 경우의 수와 각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 지분 경매라는 무기도 하나 더 챙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